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저녁 9시 1분입니다. 자, 오늘 한국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상승, 코스닥 상승 마감했는데 양시장의 이 상승의 의미는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까요? 자, 코스피는 오늘 선물이 상승 마감했죠. 4포인트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상승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진정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일시정지, 하락의 일시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락의 일시정지라고 여기 표현하는 거는 요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요때는 약간 진짜 반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현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하락의 일시정지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이렇게 될지 아니면 더 꼬꾸라질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걸 하락의 일시정지로밖에 안 보냐, 여기는 뭐 여기 이런 데 음봉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 양봉이면 당연히 대세상승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대세상승까지는 아니고 진짜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왜 이걸 일시정지로 보느냐에 대한 이유는 콜옵션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을 잘 보세요.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종가가 301.8이고요 오늘 시가가 302.1이니까 0.3포인트, 퍼센트로 치면 0.1% 갭상승 출발했단 말이죠. 자, 갭상승 출발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콜옵션을 보세요. 자, 콜옵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파락 출발했죠. 얘만 개파락 출발했나요? 뭐 내가 외가 구분할 거 없습니다. 전부 다 개파락 출발했죠. 내가 전부 개파락, 외가 전부 다 개파락 출발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지수가 갭상승했으니까 선물도 상승 출발해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내고 저점도 지켰더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진짜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보시다시피 콜옵션이 저점을 많이 낮췄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평상시에 했던 이야기들, 보통 이렇게 파생 상품들이 저점을 확인하고 뭐 아니면 고점을 확인하는 데는 2거래일이나 3거래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평상시 말씀드리죠. 자, 오늘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콜옵션들이. 이거 내일도 확인해야 돼요. 내일 확인했다가 저점 붕괴되면 또 하락입니다. 만약에 내일 운이 좋게 양봉에 상승 마감한다면은 그럼 또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온 선물의 양봉의 의미는 하락의 일시정지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지수가 진짜 건전하게 반등을 하고 싶다면 콜옵션이 살짝 눌려서 출발해서 장중에 저점과 고점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해줘야, 양봉으로 상승 마감해줘야 여기서 어떤 매집의 흔적이 나오면서 반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아리까리한 상황, 그죠? 네, 코스피는 아리까리한 상황. 자, 그리고 오늘 이 약간 좀 옵션 시장의 특이한 점을 좀 한 가지 좀 더 살펴보자면, 그 옵션 시세를 한번 보세요. 자, 옵션 시세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지수가 얼마나 올랐다고 했죠? 선물이 4포인트 올랐다고 했죠? 3.8포인트.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콜옵션 상승률이 어떻죠? 예, 4%, 10%, 13%, 14%, 15%, 17%, 17%. 예, 어떻습니까? 선물이 두 단계 건너뛴 거잖아요. 두 단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올랐다. 반면에 풋옵션은 어떻다? 20%, 30%, 33%, 45% 이렇게 죽었다. 자, 이거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은 옵션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그 지나치게 프리미엄이 높아져 있었던, 지나치게 이 옵션의 양합,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옵션이 비싸졌다.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을 양쪽으로 프리미엄만 먹어보자라는 게 오늘의 어떤 옵션 시장의 관점에서 본 해석입니다. 변동성 지수 실제로 보시면 많이 하락했죠? 10% 하락했죠? 이렇단 얘기는 오늘 양봉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늘 풋옵션을 조금 더 죽인 어떤 양매도장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콜옵션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콜옵션 상승한 폭을 보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조금 엄밀히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풋옵션을 좀 더 공격적으로 죽인 어떤 양매도장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오늘은 그냥 풋옵션의 눌림목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물론 이렇게 차트에서 보면 서늘한 풋옵션 차트에 보면은 이렇게 서늘한 장대 음봉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콜옵션이 살아나야 풋옵션이 죽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콜옵션이 살아난다는 확실한 사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이거 30분 봉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평선들 이제서야 정배열의 어떤 초창기 모습 슬슬 이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어. 뭐 정배열이 진행 중인 상태, 풋옵션은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봉상요. 그래서 아무튼 뭐 코스피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또 얘기가 조금 다르죠. 네, 코스닥 보겠습니다. 이번엔요. 코스닥은 보시면 이걸로 설명할게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놓고 설명할게요. 네, 요게 보기 편하니까. 자, 1710원이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150 시장의 넥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보시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보인 겁니다. 자, 4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보였다는 얘기는 이거는 보다 빠져야 될 날에 안 빠졌고 올라야 될 날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지력은 강해졌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자면 내일은 상승하는 날이 맞습니다. 자, 어디까지 오를 수 있겠느냐, 어디에서 인버스를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라인 꺼놨습니다. 11,420원 정도 꺼놨는데요. 5원 10원 정도는 5원 10원 정도는 뭐 오차 있을 수 있다 치고, 아무튼 뭐 11,420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첫 번째 하락했을 때 반등이 나왔던 그 자리, 두 번째 하락했을 때 반등이 나왔던 그 자리, 그리고 이번에 하락하다가 멈췄던 자리, 그리고 이번에 반등 나왔다가 멈춘 자리가 420원입니다. 11,420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기서 쭉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에 이 하락 추세선 상단 부분에 근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버스 아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11,420원대, 11,500원대 정도까지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매집해 보시고, 이거 추세선 돌파 한착 해버리면은 손절하시고 인버스, 그죠? 만약에 이거 계속 지켜준다 그러면 인버스 주구장창 들고 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인버스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기존 보유자였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일단 구경하시다가 이거 돌파 한착하면 갖다 버리시면 되겠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둘이 같이 가면 좋은데요. 뭐 이게 둘이 같이 쉽게 잘 안 가네요, 그죠?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더니 둘이 사이가 틀어졌나.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 뭐 그래서 특별한 거는 없다. 예.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으니까, 반등에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뭐 베이시스도 뭐 엄청난 백오데이션에서 좀 백오데이션 정도가 좀 줄어들었을 거고, 당연히 수급적으로도 이상한 거 없고요, 그죠? 외국인이 뭐 샀으니까 좀 올랐을 거고, 이런 모습들. 당연히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을 거고, 코스닥 930개, 코스피 677개 뭐 이렇게 올랐고, 그죠? 요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환율 한 번씩 체크하시고요. 환율 큰 흐름 뭐 요거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죠.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슬슬 반등할 때가 되긴 됐는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뭐 241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241선에서 많이 떨어졌다가 241선 그러니까 241선 아래로 많이 언더하면 많이 위로 올라오고, 많이 위로 올라오면 많이 아래로 떨어지고, 많이 아래로 떨어지면 많이 위로 올라오고, 많이 위로 올라왔으니 많이 아래로 떨어지고, 많이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다시 많이 위로 가고, 많이 위로 갔으니까 많이 아래로 오고,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자, 많이 아래로 왔죠.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아래로 갔다가 갈지 아니면은 곧바로 올라갈지,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역사를 보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번엔 많이 올라가 볼 차례다,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뭐 이상한 건 없다. 뭐 일단은 반등이 뭐 서서히 이어지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뭐 환율 흐름 잘 주시하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11월 3일이 미국 대선인데요. 내일이죠, 그죠? 내일 한국 시간으로 아마 저녁쯤인가? 그때쯤에 아마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선이라는 게 평상시였으면은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 대선 날이 불확실성의 해소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죠? 뭐 선거 불복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대선 이후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일도 뭐 하루 정도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11월 3일 밤에 선거 시작하니까, 그죠? 미국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근데 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이벤트 전에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중요한 이벤트 전에 올라봐야 이벤트 나오고 나면 하락할 가능성. 그러니까 중요한 이벤트, 예를 들면 뭐 실적 발표라든가 뭐 FOMC 회의라든가 아니면 뭐 대선이라든가 이런 굵직하게 정말 큰 이벤트 같은 것들은 어떤 통상적으로 어떤 시장의 그 변곡으로서 어떤 그런 변곡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서 활용되기 마련인데, 대선 직전까지 폭락하던 증시가 대선을 하루 이틀 앞두고 이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막상 대선이란 이벤트가 그죠? 대선 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뭐 오늘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어제 많이 빠져서 그냥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다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예. 뭐든지 하락폭에 비해서 상승이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파생상품 쪽 옵션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가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무튼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찍고 나왔다가 다시 오늘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겨우 기어 들어간 요 정도가 아무튼 뭐 오늘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을 계속 보시라.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월봉상 3달간 결국 이 고점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죠. 자, 한국 끝내고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장을 볼 건데, 오늘 보시면 일단 전반적으로 다 초록색?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새파랗다고 표현을 하려다가, 하여튼,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죠? 유럽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독일 1.8%, 뭐 영국 1.3%, 뭐 1.1%, 프랑스 1.8%. 그러니까 반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장의 상승이나 지금 현재 유럽장의 상승이나 하락에 좋은 그림입니다. 차라리. 예.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 게 차라리 다행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약간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 선거 불확실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폭등하면서 3월달처럼 이런 폭락이 와버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긴 하락을 보시는 분들께 안 좋을 텐데, 이렇게 되면 내가 얘기하던 금융위기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뭐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순순히 반등을 해주니 뭐 이건 솔직히 상승 보시는 분들께 별로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 다들 넥라인을 살짝, 독일인데요, 다들 넥라인을 살짝 붕괴시켰다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붕괴시켰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고, 또 그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물론 좀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미 이런 추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별로 어쨌든 지금의 반등은 상승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중요해요. 그죠? 지금 뭐 유럽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미국이 중요한데, 아무튼 분위기상은 미국도 반등을 할 분위기죠. 그죠? 유럽이 이렇게 강한데 뭐 당연히 미국도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이 반등한다면 내일 아침 코스피 코스닥은 갭상승 출발하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갭상승 출발한다면, 미국 얘기하다 또 자꾸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이 갭상승 빡 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콜옵션 자리들을 아무튼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콜옵션 자리들이 지금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고 뭐 이런데, 지금 올라와 봐야 갭상승하면 더군다나 콜옵션 같은 거는 주의해야 된다. 하여튼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콜옵션 같은 친구들은 반등하고 싶으면은 갭하락하는 경향이 많다. 그죠? 오히려 죽고 싶으면 갭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아무튼 뭐 중요한 건 미국. 자, 뭐 아직 밤 9시 15분이라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서 저 하방 보시는 분들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빠져봐야 언더슈팅이거든요. 언더슈팅이라는 얘기는 뭐다?
냄비에 빵꾸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소한 냄비 빵꾸 나기 전에 그 냄비를 좀 살짝 들어주거나 불을 줄여주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호해 보이고요. 좀 쉬어야 돼요, 그죠? 미국도 대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쨌든 대선 직전까지 좀 올라준다면은 아마 대선 후에는 오히려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 지수 모양이 이제 지수가 이제 3월 달처럼 그렇게 폭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다시 적당히 이제 힘을 모으고 또 다시 아래쪽으로 가거나 정상적으로 할 때 회귀를 할 거냐, 변동성 지수 잘 보시라 그랬죠. 예, 근데 일단 지금 현재 변동성 지수 꼬라지를 보시면 갭상승 출발했어요. 일단 빅스, S&P 빅스죠. 변동성 지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당장 죽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친구가 오늘 여기 40을 넘어가고 그러고 싶었으면 아예 갭상승을 빵 해가지고 39나 40대에서 출발해갖고 이렇게 장대 항공을 뽑아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진짜 변동성이 터지고 싶었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 오늘 개파락 출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수가 현재 시간 외에서 이렇게 개장 전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다면은 그래도 아마 계속 하루 종일 이 정도 변동성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거래일 정도는 이렇게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자리는 무거운 저항이 된다. 대신에 이 자리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대충 35가 박스권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빅스가 갭상승했던 이 자리도 시가가 어디냐면 34.5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4, 35가 굉장히 중요한 박스권의 상단 자리인 거예요. 변동성 지수는, 빅스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얘가 여기서 밀린다면 일단 35 정도까지는 눌릴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출 거냐 아니면 좀 더 빠질까 하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아무튼 오늘 변동성 지수 보시면서 아니면 선물 지수를 보시면서 그거 판단해 보자. 근데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언더슈팅이 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좀 반등할 것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튼 코스피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그럼 지수가 갭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내일 아침에 갭상승을 어떻게 인버스 눌림목의 기회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잘 보셔야 될 자리 93.85 이 정도 자리죠. 93.85 이 정도 자리, 여기 지지력 보이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나 없나 여부 잘 보세요.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달러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달러가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느냐 마느냐. 달러가 지금 어쨌든 94대에 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뭔가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그런 바로미터인 겁니다. 리스크 온 오프 보시면 될 거예요. 94 위쪽으로 가 있다, 그럼 리스크 오프 하셔야겠죠. 위험자산 매도고, 94 밑으로 내려와서 93대에서 놀면 위험자산 좀 더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일단 94대에서 놀고 있으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얼추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자면은, 유가 같은 거 잘 보세요. 유가 넥라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유가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보세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위험자산들 넥라인 다 터치하는 분위기에 힘입어서 어떤 키 맞추기를 한 것 같고요. 잘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전부 넥라인 부근에서 거의 다 내려왔어요. 나스닥이고 S&P고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크루드 오일이고 전 세계가 다 이제 키 맞춤이 됐어요. 참고로 중국 지수들도 그렇고요, 유럽 지수들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가요. 여기서 어떻게 할지 이제 큰 방향성이 조만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죠? 지금 위다 아래다 얘기하는 건 이제 어쨌든 저나 여러분들의 심증일 뿐이지 아직까지 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차분하게 어디로 갈지 방향성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해보시고, 물론 머릿속에 생각은 있습니다. 이래저래 해도 결국은 아래쪽으로 아마 갈 것 같다, 위기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건 저만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표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베팅 하실 분들 이런 자리 잘 봐야겠죠, 그죠? 이 넥라인 부근에 왔으니까 여기서 이거 지지하냐 붕괴하냐 여부 잘 보셔야 되겠고, 오늘 골드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골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골드를 굉장히 이 유튜브 채널 거의 시작하자마자부터 굉장히 아랫부분에서 매수를 드렸거든요. 골드 대세 상승 가능성 이러면서 제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골드 모르겠어요. 이 골드인데 솔직히 지금은 제가 뭐 골드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드리기에는 너무 애매한 자리에 왔어요. 골드는 이미 2011년에 있는 월봉 볼게요. 월봉 보시면 2011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착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솔직히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뭐 아리까리한 자리입니다. 매수를 보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매도를 보시는 분들도 이게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망설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골드 같은 경우는 원래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주식하고 같이 오르는 위험자산으로 같이 묶여서 오르기도 하는데,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얘 약간 박쥐 같은 놈입니다. 이번에 3월달 보세요. 이번에 3월달에 폭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위험자산이라서 오른 것도 있지만, 위험자산이었다면은 3월달에 주식 오를 때 골드 떨어져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골드가 안전자산이었다면, 주구장창 안전자산이었다면은 어쨌든 3월달에 부터 해서 주식이 반등하는데 같이 오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핑계 대면서 올랐죠. 뭐 유동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르긴 올랐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선 아무튼 이 골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험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세력들 마음에 달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번에는 뭐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가격적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뭘 해도 좀 위험한 자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또 대박이 나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오버슈팅이 걸리면서 더 초대박이 날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그 오버슈팅이 나는 걸 먹는 거는 그 이제 좀 고수의 영역이고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골드 말고도 할 거 많죠.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지금 골드는 어떤 확신이 없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